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사관 언어 논리력 파트를 맡고 있는 윤철훈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파트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독해 파트 단문 독해입니다. 단문 독해 파트를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지난 시간까지 12번 문항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저희 교재 52페이지 13번 문항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색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 글이 풍자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어떤 그 문제를 유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이제 속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장님이 만진 코끼리 일부분을 가지고서 전체 모양을 다르게 유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만 좀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제가 제시문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자, 다음 글을 읽은 후에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패하고 나라를 차지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알고 계시죠? 정의에 불타는 신하들이 의거를 일으켜 세조를 내쫓고 단종을 포기시키려다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받는 형장으로 끌려갔다. 자, 이거 사육신 내용이죠, 사육신. 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에 포기를 깨하다 죽은 6명의 신하들. 자, 보는데 그 다음 볼게요. 과거에는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악법이 있어서 이들의 아버지, 아들까지도 모두 형장에 끌려 나와 있었다. 박팽년은 그의 아버지가 늙은 몸으로 결박당을 죽으러 나와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여쭙기를 임금께 충성하느라 아버님께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 말하기를 임금께 충성하는 것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이니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독자의 태도를, 자, 읽는다는 것은 독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태도를 어떤 추론해라 라는 겁니다. 또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독자의 생각과 태도를 추론해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독자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제가 문항을 봤을 때는요, 추론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이거는 사실적 독해의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제가 싹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충과 효는 다른 것이 아니군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러면 충과 효는 다른 개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우리 본문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충성하느라 불을 저지르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충성하는 것이 어버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과 효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겠군 이라고 독자가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군. 자, 우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정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른 거 설명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삼족을 멸할 형벌은 너무 가혹하군. 삼족을 멸하는 형벌 나와 있었죠. 아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악법이 있어요. 벌써 악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라는 게 좋지 않은 법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독자도 충분히 그 형벌은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막 독자 마음대로 하는 가능성이 아니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능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용을 찾는 것들은 지금 다 뭐냐면 근거입니다. 이게 독자의 판단 또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찾을 건 1, 2, 3, 4, 5 선택지 내용이 독자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걸 찾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려 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군 했습니다. 사려 깊다, 참 어떻게 보면 모호한 의미일 수 있겠는데요. 아들이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충성하는 거죠. 어버이 효도하는 것이다, 잘했다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생각이 깊다, 즉 사려 깊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따르는 것은 아니군 했습니다. 지금 이들 박백년이라는 인물이 한 행동은 정의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의에 불타는 신화. 근데 곧 사형을 받게 되었다. 정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구나라고 이 근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인데요. 2번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선택지 고를 때 쉽게 고를 수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군,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벌써 여기 아버님 근심 걱정하지 않죠. 아들을 믿고 따라주고 있고 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선택지가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고 독자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의 반응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은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15번은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지금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생활의 내용이 뭐냐면 각 여러 문화권들의 문화를 다양하게 함께 접목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문단의 핵심 내용만 연결시키면 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에서 19번 문제는 제가 따로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 유형이 세태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이어질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부터 17번 넘어가고요. 18번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띄워놓은 건 19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 19번 문항만 한번 봐보자 라는 건데요. 짧은 글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 이론은 했습니다. 과학 이론은 발레들에 직면하면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발레라는 말, 자, 어휘가 좀 어렵다 뭐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발레 쉽게 그냥 반대되는 사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반대되는 사례가 직면하면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폐기할수록 좋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과학 이론은 빨리 폐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신의 이론을 고수하면서 그것에 평생을 매달리는 과학자들도 있다. 뭐 여기 집어넣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론을 지켜낸다 이거죠. 지켜내면서 그것을 평생 매달리는 과학자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이겠죠. 뭐 아집이 있다, 고집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계속 연구를 통해서 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 지접수가 반대죠. 역접의 관계입니다. 역접.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고수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게요. 정말 제 생각 맞는지. 경제학자 폴 셰뮤얼슨이 말했듯이 이론은 거듭되는 장례식을 통해 진보한다. 자, 비유적으로 썼어요. 비유. 그래서 제가 이 19번 문항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비유를 통해 한 부분들의 내용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이 거듭되는 장례식, 그럼 여기서 비유한 것의 이 장례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죽었다는 거, 죽음이잖아요, 장례식은. 그럼 결국 뭐냐, 이론은 뭐 하면서 죽음으로써 진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론이 죽음으로써 진보한다는 건 과거의 이론, 폐금, 죽음에 대한 단어 우리 앞에서 나온 게 있죠? 폐기. 그러니까 이론은 폐기하면서 진보한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한 단어들의 핵심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지식들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이론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없애야지만 지식은 또는 이론은 진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19번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명확하게 이론을 가지고 제시문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요 19번 문제에서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왔을 때는 그 비유가 제시하고 있는 원관념, 그러니까 보통 보조관념이 이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찾아보시고 그 원관념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골라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20번 문항부터는 보면은요, 서술의 방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서술의 방식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용 전개 방식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술의 방식을 또 다르게 설명해서 뭐 더 넓은 의미로 뭐 문제 해결식이니 아니면은 뭐 인과관계니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다양한 주제를 나열하는 주제 나열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내용 전개 방식은 정적인 방법이 있고요, 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동적인 방법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들어보신 적은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 거기 선택지 20번 문제 선택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묘사, 분석, 정의, 예시, 분류 이런 식의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면 정의,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묘사, 뭐 예시,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한번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동적인 거에는 서사, 과정, 인과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단어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란 이런 식으로 뭐뭐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정의양과 피정의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피정의양. 그다음에 여기가 정의양.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형식은 뭐뭐란 이렇게 설명되고요. 아니면 땡땡땡땡땡땡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건 정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대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비교대조. 어떨 때는 뭐 이걸 묶어서 비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교는 분명하게 비교대조 구별은 비교는 공통점,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비교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대조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분류와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분석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려면은 분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나누는 것은 분류고요. 분석은 하나의 어떤 대상을 요소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분류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기준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기준을 뭐 승용차 아니면 뭐 승합차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겠고요. 그냥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도가 무엇이냐. 근데 분석이라는 자동차를 분석하시오. 그러면 뭐 바퀴, 핸들, 뭐 백미러, 뭐 유리, 그 다음에 뭐 본네트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의 요소를 이렇게 요소들을 쪼개는 게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묘사는 여러분들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친구가 집을 물어봤을 때, 우리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해서 그 오는 과정들을 이제 눈에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눈앞에 마치 보이듯이 한 장면을 쫙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에는 지금 제심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그 이슬을 실은 듯한 밤균이 밤꽃을 슬금슬금 기어나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았구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이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그랬습니다. 자, 문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나왔죠? 예시는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헷갈리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A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정의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해서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요. 서사는 사건의 흐름,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서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순서, 뭐 요리하는데 어떻게 1번엔 뭐하고 2번엔 뭐하고 3번엔 뭐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원인과 결과. 자, 뭐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 그러면 비가 왔다는 건 어떤 원인이 되고요. 결과는 소풍을 못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어떤 흐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동적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서술 방식의 내용 전개 방식이면서 곧 서술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 신문에 어떤 방식이 쓰였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예컨대 나와 있죠. 예시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신문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 특히 뭐 지시어나 접속어들을 확인해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예시가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해 두시고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다음 글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거든요. 자, 이거 22번은 제가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글의 성격. 자, 글의 성격을 묻는 문제인데, 뭐 성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글의 성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 결국 의도나 목적을 말하는데요. 객관적인 글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글이냐, 아니면 또 비판하는 글이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국어와 한민족 또는 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흔히 그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이며 우리 문화의 소산인 듯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경향을 본다. 물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국어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정당한 이론을 펴지 못한 면도 있는 터이다. 자, 그건 지금 국어 한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정당한 이론을 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는데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정당한 이의를 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 한민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자, 이제 묻고 있죠. 물음. 자, 의문을 제시한 거죠. 의문 제시. 국어 한민족이 단결이란 감정의 통일에 이바지하였고, 자, 통일시켰답니다. 단결. 통일. 이민족과 대항의식을 북돋았고, 민주적 단결을 큰 구실로 했다 해도 민족과 국어의 관계를 과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민족과 국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한민족이 역사 시대에 들어와 이민족과 대량 혼혈된 일은 없지만 어휘에 있어 대량의 한자의 어휘를 받아들였고 한자가 많이 들어왔고 일제 36년 정도 지배 당했고 이러 어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민족의 국가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국어사에 반영합니다. 결국 민족이 언어를 제약할 수 있다 없다? 언어 제약할 수 없다. 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한자어라든지 일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그 언어라는 것을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로서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성격은 어떤 걸까요? 지금요?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일까요? 아니면 비판하는 글일까요? 또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게 거의 비판인데 여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문화의 관계, 민족과의 관계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답은 2번이죠. 기존 견해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첫 번째 문단은 기존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단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했죠.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성격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성격의 객관적 정보 전달이냐, 주장을 통해서 뭐 어떤 건의라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것을 비판하는 것이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 관계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에서 25번은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살펴봤죠. 20번 문항에서 서술 방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문제의 유형들은 다만 선택지에서 그 설명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것뿐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3번은 비유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는 비유가 나와 있지 않죠. 아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을 좀 다르게 있는 거를 아까 있는 걸 찾으려면 이번에 없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열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23번에서 선택지 1번 문제 열거는 쉼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쉼표를 통해 여러 사례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유, 그 다음에 일상적 소재, 핵심 용어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인용 이런 거 있는데 직접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번의 답은 내용은요. 거기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특정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했는데 특정 이론에 따른 분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요. 그래서 단순한 사례를 통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특정 이론 나와 있지 않구나 라고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단문 독해죠. 단문 독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5문항을 지난 6강과 7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단문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시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들을 읽고 짧은 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독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